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윤동현 법무사님, 문은지 법무사님이 없이 단독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셨죠? 제가 20대 젊은 피 오영백 법무사님한테 밀려서 촬영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나서 집에서 저희 애들이 난리가 났죠. 아빠 잘렸냐고. 그래서 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저희 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번 시간에 단독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뉴스 시간입니다. 2020년도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변화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때 법원에서 요구하고 계신 서류가 상당히 많이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간소화하게 된 취지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이 바뀌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세기에 영국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파산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면책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채권자 사이에 배당을 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도가 발전하면서 채무자 면책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채무자들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면책을 좀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2005년도에 무려 160만 건의 개인 파산 사건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도 연간 40만 건에서 50만 건 정도 개인 파산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1962년도에 법률은 제정되어 있었지만 첫 사건은 무려 1997년도 IMF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첫 사건이 법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파산을 신청하면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전혀 없으셨던 것이죠. 1997년도에 첫 사건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개인 파산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정점을 찍었던 것은 2007년도 15만 건이 넘게 신청이 접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건이 복잡해지고 제출하는 서류도 계속해서 많아지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한 4만 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매년 새로운 신용불량자들은 수도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뜻하지 않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어려져서 실직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계시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업을 하시면 실제로 성공하셔서 오랫동안 장사를 유지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가족들 중에서 큰 질병을 얻게 되셔서 병원비 지출이 많아지셔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더 어려워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신용불량자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이분들이 어차피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어려운 사정인데 평생 동안 신용불량자 딱지를 붙이고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돈을 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다면 지출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큰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할 사정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면책을 해주고 이분들이 다시 재기갱생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를 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 파산 제도라는 것이 생기고 면책 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간소화된 법원의 서류 제출 예규는 너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서류가 간소화되었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채무자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어떤 경우는 형제, 자매들, 심지어는 이혼한 전처나 전 남편의 서류까지도 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재판예규에서는 이 가족들의 서류는 모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채무자 본인의 서류만 기본적으로 준비하시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재산 소유 여부와 처분 여부를 보기 위해서 제출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종전에는 과거 10년 것을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재판예규에서는 과거 5년 것만 제출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 통장 거래 내역도 과거 5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바뀐 재판예규에서는 과거 1년 것만 제출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파산 신청서 양식도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청서 양식 중에 재산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산 목록에서 마지막 항목에 있었던 종전에 15번 가족들의 1,000만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었던 항목이 삭제가 되어서 이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 이외에 가족들의 재산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양식이 바뀌었고요. 채무자 본인의 그 기재사항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진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 중에서 전에는 해외 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도박행위라든가 이런 사회행위 그리고 낭비행위가 있으면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삭제가 되어서 진술서 양식도 조금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서류만 제출하고 면책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많지 않지만 지금도 사기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법률을 모르고 편파변제 행위라든가 부인권 대상 행위를 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파산관제인께서 조사를 하시고 추가 서류를 많이 요구해서 이런 분들은 가려내서 선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겠죠. 오늘은 2020년 1월 20일부터 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 파산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간소화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